네, 틀딱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하와이에 관한 얘기를 10편이나 만들면서 굉장히 오래 끌었는데요. 다들 지루해 하시고 조회수도 별로 안 나오더라고요. 오늘부터는 이승만 대통령의 상해 임시정부 활동에 관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다들 아시는 얘기지만 1919년 3월 1일 날 3.1 운동이 벌어졌죠. 이 3.1 운동이 우리 민족에게 엄청나게 큰 어떤 정신적 고무가 돼서 독립의 기운을 굉장히 국민들 사이에, 많은 사람들 사이에 이제 일으켰고, 그 결과 블라디보스톡, 서울, 한성, 그다음에 상해, 기타 등등 여러 군데서 임시정부를 만들어서 독립운동을 하자 하는 운동이 생겼고, 그것이 이제 3.1운동 직후부터 시작이 돼서 뭐 여러 군데서 그러다가 이렇게 막 여기저기 흩어져서 이런 일을 할 일이 아니다. 상해에 모여서 우리 다 힘을 합쳐서 그걸 하자 하는 게 이제 1919년 9월에 상해 임시정부가, 상해 통합 임시정부가 출범을 했죠. 그 상해 통합 임시정부 의정원에서, 말하자면 임시정부 국회에서 이승만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선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승만 대통령을 제일 최고 직책인 대통령제를 채택한 그 임시정부가 대통령으로 이승만을 모시기로 의회에서 결의를 했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상해로 가야 되는데, 이분이 그 말을 듣자마자 갈 형편이 못 되죠. 여러 가지 그 벌려놓은 일도 있고, 또 상해에 가서는 어떻게 일을 해야 되냐, 구상도 해야 되고. 그래서 실제 상해에 가는 것은 그로부터 거의 2년 후가 되는 1920년 12월쯤에 상해로 갑니다. 그러니까 3.1운동이 1919년 3월, 그 다음에 임시정부가 19년 9월, 그러니까 20년 12월이면은 임시정부가 시작하고 나서 1년도 더 된 시점에 이제 드디어 임시정부의 최대 높은 자리에 있는 이승만 대통령이 상해로 가죠. 이 상해로 가서 활동을 하다가 거기에 가서 한 5개월, 5월 달까지 이제 대통령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거기 돌아가는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이건 도저히 내가 할 일이 아니다. 내가 여기서 이거 하다가는 뭐 아무것도 못하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상해를 떠납니다. 상해를 떠난 게 그래서 1921년 5월 달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로부터 4년 후 25년 3월에 이제 임시정부가 여러 곡절을 겪다가 이승만 대통령을 탄핵하죠. 그리고선 25년 7월에 대통령제에서 이제 국무령제로, 국무령이라고 하면 요새로 치면 뭐 내각 책임제 국무총리쯤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각 수반이 이제 맞아면 국무총리. 이제 그래서 내각 책임제로 바뀌면서 이승만 대통령하고의 관계가 끝이 나는데, 그 과정에서 있었던 일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3.1운동의 배경에 관해서 여러분 다 아시는 그 우드로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라는 그 새로운 미국의 어떤 대외 정책의 기본 원칙이라는 것은 어떤 배경에서 이제 생겨난 것이냐면은 1차 세계대전이 1918년에 끝납니다. 그리고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승전국들이 전쟁을 마무리하면서 전쟁 기간 동안에 있었던 영토를 막 이제 그 침략하는 국가들이 다른 나라 국가들 영토를 점령하고 있는 걸 어떻게 돌려놓느냐 하는 문제를 의논하는 게 1919년 1월 파리에 있는 강화회의, 이제 전쟁 결과의 영토 문제를 정리하는 회의가 1919년 1월 파리에서 시작이 됐고, 이승만 대통령 그때 그 파리 강화회의에서 조선도 일본의 식민지니까 이 파리 강화회에서 영토 문제를 정리할 때 우리나라도 좀 독립을 하는 것을 어떻게 모색해보자 하면서 그 회의에 가려고, 이승만 대통령 아시다시피 이제 제가 하와이에 관한 영상을 오랫동안 설명드렸다시피 1913년에 하와이에 본격적으로 정착을 했었죠. 그래서 하와이에서 쭉 활동을 하다가 이 파리 강화회의 때문에 1919년 1월 달에는 워싱턴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1월 달부터 이루어지는 이제 파리로 가려고 뭐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데 잘 안 돼요. 파리에 못 갑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그 파리 강화회에서 이제 원칙이 민족 자결주의라는, 당시 미국 대통령 우드로 윌슨이 이제 민족 자결주의를 외쳤고, 그 원칙이 우리 같은 약소 국가들도 스스로 셀프 디터미네이션 하는 그런 자결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 아니냐는 걸로 이제 굉장히 고무가 되고, 이 기회를 이용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파리에 가려고 그랬는데 못 갑니다. 그리고 파리에 가려고 그러다가 못 가는 과정에서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그러면은 윌슨 당신이 파리에 가니까 윌슨한테 정한경과 같이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위임통치 청원이라는 것을 합니다. 그게 3.1운동 직전에 3월 1일 날인데 2월 20 며칠 날일 겁니다, 아마. 이제 이승만과 정한경의 이름이 같이 들어가고, 그 이승만과 정한경의 이름이 같이 들어가는 과정에는 미국에 있던 안창호도 협조를 해서 이제 일정한 기간 강대국의 통치를 받다가, 위임 통치를 받다가 조선을 독립시켜달라라는 위임 통치 청원을 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3.1운동이 벌어진 거를 이승만 대통령이 알게 되는데, 이 3.1운동이 벌어진 거에 대해서도 이승만 대통령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있었다라는 지금 학설이 제기된 게 있는데요. 그거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이번 영상은 뛰어넘고, 그러면서 이제 위임통치청원을 했는데 3.1운동이 벌어지니까, 그러고서 이제 상해에서 이제 통합민주정부가 이승만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뽑았어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의 지도력을 그때 이제 인정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상해 임시정부라는 게 아시다시피 온갖 노선의 독립운동을 추구하는 사람이 다 모여 있는 겁니다. 무장투쟁파, 외교노선파, 그 다음에 또 뭐 실력 증진파, 거기다가 공산주의, 사회주의, 민족주의자들, 또 뭐 지역적으로는 기호파다, 뭐 서북파다, 뭐 온갖 그 세력들이 모여서 각기 서로 다른 방식으로 독립을 주장하는데, 그 서로 다른 방식을 다 합쳐서 한 가지 그 정부를 만들어 보자라고 한 게 임시정부였는데, 그 임시정부의 수반이 이승만 대통령이지만, 그 임시정부의 바로 이승만 대통령 바로 다음 자리에 있는 국무총리에는 이동희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동희는 지역적으로는 서북파에다가 이념적으로는 공산주의, 사회주의파죠. 그리고 무장투쟁을 주장하는 분이고, 그러니까 이제 이승만 대통령과 대립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국무총리를 하고, 또 그 밑에 여러 장관들이, 임시정부의 장관들도 서로 다른 생각들을 가진 온갖 계파들이 모여서 이제 임시정부를 꾸렸어요. 근데 그 대통령 자리에 이승만이 가는 것을 이제 가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는 과정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워싱턴에 있다가 하와이로 돌아와서 하와이에서 상해로 가는데, 그 당시 이승만은 우선 국적이 없었죠. 물론 공식적으로는 일본의 식민지가 된 조선의 백성이니까 뭐 일본 국적을 가질 수 있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일본 국적을 가진 걸 절대 원하지 않았으니까 일본 여권이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을 상대로 독립하겠다는 임시정부의 대통령이고, 일본은 당연히 이승만을 이제 위험인물로 간주해서 현상금을 30만 불이나 붙여놨어요. 이승만을 수배해서 잡아오면 30만을 준다. 어마어마한 돈이 이제 일본 당국으로부터 붙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승만이 움직이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하와이에 가서 굉장히 절친한 미국인 친구인데 장의사 하는 친구가 있어요. 보스윅이라는. 그 보스윅이 이제 하와이에서 장의사를 하면서, 하와이에 중국 사람들이 이민 왔다가 죽은 사람들이 있으면 그 죽은 사람들을 일부는 하와이에서 매장을 하겠지만, 일부는 이제 중국 본토로 돌려보내는 그런 이제 관계가 있으니까, 그 보스윅이 주선을 해서 중국인 시체 운반선에 배 밑창에 시체가 있는데 들어가서 몰래 중국으로 가는 결정을 합니다. 그게 언제냐 하면은 1920년 11월 12일이에요. 그러니까 상해로 출발합니다. 시체 운반선에서. 그 이제 중국인 같이 옷을 입고 이승만 대통령이 그 시체들 틈에서 이제 있다가 이제 밀항에 성공은 하죠. 이제 그렇게 해서 1월 8일 날 상해에 도착해요. 그래서 뭐 필요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공식적으로는 이듬해 1921년 1월 1일 신년 할애식을 하면서 공식적인 대통령 업무를 시작을 합니다. 그 공식적인 대통령 업무 시작을 하고 5개월 만에 때려치고 이제 나오는데, 1월 5일 날 여러 강요들하고 회의를 하면서 그 자리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그 우드로 윌슨을 통해서 파리 강화회의에다가 조선을 유임 통치해달라라는 이제 일이 있었던 것을 문제 삼습니다. 이동희가. 이동희뿐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문제 삼죠. 이동희가 이제 국무총리가 가장 세게 이승만하고 부딪히는 거죠. 아니, 이런 일이 있느냐. 어떻게 당신은 임시정부 지금 대통령인데, 말하자면 독립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인데, 위임 통치청원을 해서 나라를 또 팔아먹으려고 하느냐 하는 얘기를 이제 이동희가 시작하고, 신채호가 그래서 유명한 말을 남기잖아요. 제가 이 문제에 관한 영상을 이 문제에 관한 내용을 다른 영상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이완용은 있는 나라를 팔아먹었는데 이승만은 있지도 않은 앞으로 생길 나라를 팔아먹었다. 뭐 이런 식의 비난을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임시정부의 대통령을 하는 그 첫 순간부터 이제 상해 임시정부라는 게 얼마나 뭐 속된 표현으로 콩가루인 거죠.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뜻이 안 맞는 거예요. 뭐 요새 추미애와 윤석열 사이가 막 개판이 돼가지고 서로 물고 뜯고 싸우고 있잖아요, 지금. 뭐 그거보다 다를 거 하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상해 임시정부라는 게 무장투쟁파, 또 뭐 외교 독립노선파, 실력 양성파, 그 다음에 좌파와 우파, 뭐, 이런 것들이 막 섞여 있으니까, 거기다가 이제 임시정부를 운영하는데 무슨 뭐 예컨대 공간을 쓰려면 건물에 뭐 방을 이제 확보해야 되고, 뭐 임시정부 활동할 때 필요한 예컨대 임시정부 내각이면 하다못해 활동비라도 좀 줘야 되는데, 그런 돈들이 이제 다 하나도 없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처음에 그걸 조선에 있는 독지가로부터 좀 지원을 받자. 뭐 또 초반에는 레닌이 공산계열에다가 조선의 독립을 후원하는 뭐 200만 루블이라는 돈을 이제 레닌이 쾌척을 해요. 공산당한테 이제 주고, 니네 이걸 독립
자금으로 써라. 뭐 그래서 이 200만 원 불을 둘러싸고 뭐 김립이라는 사람이 떼어먹었네 안 떼어먹었네 하여튼 온갖 난리가 나고 이승만 대통령한테는 미주에 있는 구미위원부 같은 데 활동하던 사람들이 활동비를 이제 상해로 보내라. 임시정부에서 써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를 하고 뭐 그것 때문에 그래서 뭐 보내야 되느니 말아야 되느니 하여튼 기본적으로는 맞으면 알그지인 독립투사들이 모여서 그 알그지인 상태에서 독립운동을 해야 되는데 재정적인 여건은 전혀 없이 생각은 다 달라요. 뭐 공산주의자, 뭐 사회주의자, 민족주의자, 미국식 대통령제주의자, 그 다음에 뭐 또 무장투쟁을 하자, 실력 양성을 하자, 뭐 외교 독립하자, 이게 막 엉망진창이 되는 상태에서 이승만이 시작을 했고, 공식 시작을 한 첫 회의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국무총리 이동희와 이승만이 싸움을 하면서 이제 개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거기서 이런저런 일을 하다가 5개월 만에 때려치고 나옵니다. 5월 달에 이승만 대통령이 그러니까 반대파가 이승만 퇴진 요구를 막 해요. 그래서 퇴진 요구하는 것을 이제 보면서 내가 이럴 바엔 여기서 활동하지 않고 나 다시 미국으로 하와이로 돌아간다. 그러면서 이제 돌아가죠. 그래서 5월 17일 날 그 발표한 교서가 대통령 교서가 이런 제목입니다. 외교상 긴급과 재정상 절박 때문에 내가 이제 더 이상 활동을 못하겠다. 그러면서 상해를 출발해서 필리핀을 경유해서 6월 달에 하와이에 돌아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세월이 가면서 뭐 임시정부는 여전히 엉망진창인데 25년 3월에 탄핵을 하고 박은식이라는 사람이 이승만의 후임으로 잠깐 2대 대통령을 하다가 한 서너 달 25년 7월 달에 국무령제로 대통령제에서 국무령제로 시스템을 바꾸고 그 국무령제라는 것은 내각 책임제로 바뀌면서 또 다른 사람이 들어오고 뭐 이렇게 되면서 이제 이승만의 그 상해 임시정부의 관계는 정리가 되는데요. 일단 오늘은 요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그 하와이에서 상해로 가는 그 시체들 사이에 화물칸 밑에서 그 배로 그 바다를 건너면서 지은 한시가 있어요. 그 한시를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한시는 자막과 함께 보실 텐데요. 제가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비바람 몰아치는 대양에 뜬 배, 스문할 채 못되어 아시아에 닿았구나. 이제 상해에 도착했다는 거죠. 강소성이라는 데가 요새로 치면 뭐 장수성인가요? 강소가 고국과 멀다고 말라. 구름인 저 산이 한양의 가을을 닮았구나. 그러니까 아시아 대륙으로 오니까 풍경이 서울과고 닮아서 뭐 반갑다. 뭔가 이 시에는 그 외롭게 시체 더미에서 배를 타면서 태평양을 건너는 이승만의 그 외로운 심정과 또 그나마 산천의 모습을 보고 고국의 산천과 비슷한 아시아에 와서 내가 다시 활동을 하는 어떤 새로운 마음가짐 이런 게 담겨 있죠. 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승만 대통령은 한시를 엄청나게 많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한시에 관해서도 제가 나중에 한번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서 몇 가지 굉장히 좀 우리가 알면 좋을 만한 한시도 소개를 해드릴 텐데 오늘은 이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